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관절센터의 나영곤 원장입니다. 이영민입니다. 네, 오늘은 이영민 원장님께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이름이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질환인가요? 이 어깨 위에 견봉이라고 하는 이 견갑골에서 이어져 나와서 쇄골과 관절을 이루는 이 뼈가 어깨를 자꾸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밑에 있는 상완골 골두 부분과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위치하고 있는 회전근개 힘줄에 자꾸 반복적으로 염증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럼 충돌 증후군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내재적으로 이제 어떤 반복적인 작업, 직업, 운동에 노출이 돼 있다든지 혹은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힘줄의 상태가 이제 조금씩 노인성 반응에 의해서 좀 약해지면서 같은 활동에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줄이 조금 더 많이 염증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퇴화 반응에 의해서 이제 혈액 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되면 이 또한 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이제 외상을 입는다든지 관절의 불안정성들 때문에 어깨가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충격에 노출이 되면 또 이 또한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어깨 충돌 증후군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깨 질환이라는 게 참 증상만 가지고 어떤 질병을 감별해내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은 관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서로 다른 질병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비슷한 경우도 너무 많고 감별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충돌 증후군의 이제 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자세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을 이렇게 뻗으려고 할 때 악 소리가 난다거나 차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렇게 팔을 뒤로 이렇게 딱 뭘 집으려고 이렇게 팔을 뒤로 젖혔을 때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난다든지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어깨를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범위에 들어가면 그게 통증 때문에 그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힘이 빠진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통증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힘이 빠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밤에 수면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이제 누울 때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오십견이랑 좀 감별해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 같은데 어떤 상태인지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이 견봉이라고 하는 뼈와 상완골의 대거 측면 사이에서 이제 이 견봉 하 공간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엑스레이에서 골극이라고 해서 견봉 아래에 이렇게 뼈가 튀어나오는 가시처럼 튀어나오는 소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측면에서 보면 오른쪽처럼 새 부리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인 충돌에 의해서 2차적으로 이제 뼈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MRI를 찍어서 관찰을 해보면 방금 전에 보셨던 엑스레이에서처럼 이렇게 뾰족한 골극을 볼 수가 있고 이 골극이 위치해 있는 부분의 힘줄에 이렇게 하얗게 염증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면 이제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이제 주로 부딪히는 부분에 이렇게 힘줄이 부어 있고 그 주변부로 점액낭도 부어 있는 소견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봤을 때도 그 자꾸 충돌이 이제 반복이 되는 부분에 염증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깨 충돌 증후군이 진단되면 그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진행 상태에 따라서 좀 달리 하는데요. 비교적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에도 잘 반응을 하고 또한 이제 치료를 염증이 가라앉으면 원래 상태로 잘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소염 진통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깨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이제 자꾸 반복되는 이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어깨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주사 치료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 또한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수술적인 처치도 좀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의 견봉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견봉의 형태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편편한 형태, 또 약간 굴곡이 있는 형태, 더 나아가서 갈고리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굴곡이 좀 더 진행이 돼 있는 형태일수록 밑에 견봉화 공간이나 회전근개에 조금 더 많은 충격을 가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을 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견봉화 골극을 다듬어주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관절 내시경으로 어깨의 견봉화 공간의 관절경을 위치시키고 튀어나와 있는 골극을 편편하게 다듬어주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2~30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고 회복도 상대적으로 빨라서 보존적 치료에 이 호전이 없고 계속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수술적인 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분은 5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한 3개월 정도 주사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거의 한 9개월 가까이를 고생을 하셨던 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일 자체가 고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나아질만 하면 다시 아파지고 나아질만 하면 아파지고 통증 때문에 잠을 오래 못 주무시고 이래서 상의 끝에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골극을 밑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뾰족뾰족하게 가시처럼 이제 튀어나와 있고 그거를 버라고 하는 절삭기로 평편하게 다듬어낸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편편하게 뼈를 다듬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견봉하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팔을 쓰면서 충돌이 되고 자꾸 마찰이 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나왔던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 이분은 64세 남자분이셨고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주사 치료 포함해서 계속 꾸준히 하셨었는데도 통증이 있었고, 하지만 MRI를 찍어 봤을 때 회전근개 파열까지는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일을 당장 이제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약간의 이제 병가 정도를 좀 낼 수 있는 상황이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견봉화 감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튀어나온 골극을 편편하게 다듬어서 이제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수술 이후에 바로 이제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을 했고 지금은 즐겁게 일도 하시고 아주 편안한 생활을 좀 누리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일정 선을 넘어서는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술적 처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